대만에 전쟁이 터지면 네. 일본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거는 일본의 존망이 걸린 문제로 받아들이겠다. 그건 군사 개입을 하겠다는 얘기죠. 1월 26일에 다시 다카이치가 그런 식으로 대만 유사시 발언을 두 번째 한 거죠.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반응이었던 모양이에요. 중국도 맞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고 예, 그러는데. 다카이치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헌법을 개정하겠다. 일본 헌법은 일본인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개정해야 된다. 그러면 전쟁하는 나라로 가겠다 하는 건가요? 그렇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 유명한 분 모셨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입니다. 세종대학교의 대양 휴머니티 칼리지의 교수님이신데요. 좀 이름이 어렵죠? 예전식으로 표현하면 교양학부랍니다. 네, 맞습니다. 교양학부에서 정치학 가르치시고 예, 호사카 유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초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유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일본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요. 네. 그냥 오늘 마구 물어보겠습니다. 예, 네. 근데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죠? 예, 2003년에 네. 일본 국적에서 완전히 한국 국적으로 옮겼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중 국적은 아니고요. 네네. 일본이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네. 한국은 지금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만 2003년에는 한국도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 한국은 이중 국적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예를 들면 그 네. 이후에 네. 한국인이 되신 분들은 네. 미국 국적도 그대로 갖고 계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일본은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고요. 예, 예. 네. 일본은 그런 나라입니다. 일본은 진짜 단일 민족인 모양이네요. 단일 민족은 아닌데 네. 단일 민족이라고 쭉 이야기를 하다가 네. 그것을 그 11년에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사실 네. 그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네, 네. 그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11년에. 그러니까 예. 다민족 국가라고 인정을 한 거죠. 사실 이 사람들 생김새를 쭉 살펴보면 한국 사람들이 더 비슷하게 생겼어요. 일본 사람들은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꽤. 예, 그래서 일본 안에서도 일본 사람들의 얼굴은 네. 100가지 정도 있다. 100가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얼굴도 조금 뭐라 그러나? 아무튼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예, 보통 그게 사람 얼굴하고 상당히 달라요. 조르무르테 얼굴을 보면 네. 전형적인 일본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조금 아주 강한 이미지가 나오는데 네. 이것은 왜 그런지는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렇군요. 얼굴 이미지 상태가 조르무르테는 굉장히 그 귀여운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진으로 비교하면 네. 같은 사람으로 안 보이거든요. 아, 사실. 그 정도군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이게 성형을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이고, 옛날에 더 훨씬 네. 좋았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다카이치 총리가 아주 중국한테 굉장히 세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만 유사시에 그러니까 대만에 전쟁이 터지면 네. 일본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거는 일본의 존망이 걸린 문제로 받아들이겠다. 네네. 그건 군사 개입을 하겠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런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반응이었던 모양이에요. 중국도 맞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고 예, 그러는데. 그게 지난해 11월 7일에 먼저 그 발언을 했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또 했어요. 1월 26일에. 네. 예. 그러니까 그 지난해 11월 7일에 그런 발언을 했을 때 네. 중국이 굉장히 불쾌감을 나타냈고 예. 또 반박을 하기 시작했고 일본에 대한 압박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은 일본에 여행 가지 말아야 한다라든가 유학생들도 되도록 일본에 가지 말아라. 아, 라든가. 유학생도 예. 자제하라고 그랬군요. 예, 그리고 판다가 있지 않습니까? 1월 말에
회수해 가가지고 새로운 판다 오지는 않게 돼가지고 기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의 수산물을 다시 수입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됐고 또 히토류까지 이 사실상의 수출 금지 네. 이렇게까지 되어서 군사적으로도 한때는 상당히 긴장된 여러 가지 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26일에 네. 다시 다카이치가 네. 그런 식으로 대만 유사시 네. 발언을 두 번째 한 거죠. 아하. 그런데 여기에 확인을 한 거군요. 예, 확실하게. 예, 그러니까 뭐 확신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이례적인 일입니까? 예, 일본의 이례적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예, 특히 촌리라는 사람이 네.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도 절대 국회에서라든가 공식적인 입장에서 대만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예, 그거는 그 애매 전략이라고 해서 네. 중국의 입장도 존중하고 네. 대만의 입장도 있으니까 네. 애매하게 답한다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가급적 발언을 안 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예, 네. 그것을 일부러 깬 거예요. 아, 네. 그러면요. 일본의 보통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 대만 유사에 대한 일본인들 보통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먼저 대만이 일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네. 좀 느낌이 있죠. 네. 사실 대만에 가까운 일본 섬들이 네. 있기는 하니까 네.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뭐 대만에서 뭐 100km 정도밖에 안 네. 되는데 네. 일본에 그 여러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 네. 센카쿠열도 뭐 센카쿠열도는 뭐 사람도 없고요. 네. 그러나 센카쿠열도 말고도 이시가키 섬이라든가 예. 기타 마게 섬이라든가 뭐 조그만 섬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나 거기는 일본 본토라기보다 네.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큐슈까지의 일본인들은 그렇게 관심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관심이 없군요. 예, 관심이 거의 없는 거죠. 네. 오히려 오키나와는 가까우니까 네. 오키나와 분들은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키나와 사람들은 본인들이 일본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꽤 많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그 오키나와는 원래 류큐 왕국이었고 네. 1870년대에 일본이 오키나와 류큐 왕국으로 오키나와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일본에 간제 편입시켜버린 것입니다. 아, 점령한 겁니까 예. 거기를?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고 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마지막에 네. 미군이 먼저 오키나와에 상륙했을 때 네. 오키나와 섬의 사람들을 사실 판패 삼아서 일본군이 못된 짓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 예. 태평양 전쟁 때 그랬군요. 예.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사죄도 없고 네. 예, 그래서 일왕 자체가 특히 히로히토 일왕 네. 방문하지 못했고요. 현재 그리고 그 아키히토 일왕은 갈 수가 있었지만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일본의 완실이나 일본 정부에 대해서 오키나와 분들은 우리는 유구 사람들이다 아하. 라고 지금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예. 거의 50% 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일본 애국가 학교에서 네. 오키나와에 있는 학교에서는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아, 자기들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독립국가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군요. 예, 물론 독립할 수는 없다. 네. 현실적으로 네.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면에서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동해안 최대 미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 그렇죠. 예, 네. 이러한 부분으로 뭐 쉽게 움직일 수는 없지만 네. 그러나 전신적으로라도 일본인은 아니다. 우리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오키나와 정도까지는 이 대만 문제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있죠. 일본 본토 사람들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예, 현재까지 네. 관심이 없었는데 다카이치의 발언으로 네. 관심이 생겼죠. 관심이 생겼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쪽으로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카이치를 지지하는 겁니까? 지지하는 것입니다. 아, 예. 현재까지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다. 오히려 다카이치를 지지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와. 왜냐하면 그러니까 상세하게 몰랐던 부분을 다카이치가 건드렸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이후에 측근의 반응이 너무 지나치게 강경하고 또 많은 일본인들이 불쾌감을 많이 느낀 거죠. 아, 일본인들이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반발을 하는군요, 중국에. 예, 왜냐하면 상하이에서 열린 일본 가수들의 공연이라든가 네. 중간에서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조명이 꺼지고 그런 정도입니까? 예, 그리고 그 가수는 끌려 나갔어요. 아이고 저런. 그런 거 일본에서 TV에서 다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때까지 중국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사람들도 상당히 그 부정적인 입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군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전쟁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네. 물론 지금도 전쟁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네.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다. 네. 다카이치가. 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너무 감히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으로 전쟁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카이치가 계속 그 발언을 취소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초래하라라고 중국이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초래할 수는 없다라고 또 몇 번이나 다카이치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일본인들이 오히려 지지하니까 다카이치의 지지율이 한때는 80% 가까이 있었고 현재는 뭐 70% 가까이 다 있습니다. 일종의 영웅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 세계에서 혹은 한국에서 보는 시각하고 네. 일본의 시각이 굉장한 그 괴리가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감정적인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그 역사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거하고 뭐 딱히 직접 연관된 건 아니지만 좀 궁금하고 의아했던 게 있었는데 네.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전을 네. 하면서 메가더 장군이 예. 점령군으로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그 메가더 장군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점령군인데. 그래서 예. 먼저 전제는 일단 일왕이 패전을 인정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8월 15일에 네. 반송을 통해서 네. 우리는 패했다라는 예. 것으로 일본 국민 전체 라디오로 네. 이야기를 했고 네. 그리고 45년 9월 2일에는 그 한복 문서에 네. 확실하게 서명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다 당신은 일왕의 허가가 없으면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일왕의 허가하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일왕을 신으로 네. 살아있는 신으로 받들고 있었던 일본 국민들은 일왕이 인정한 것이니까 그 메가도가 온 것도 일왕의 허가하에 왔다 말하자면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로 천황을 네. 신으로 받들고 있었습니까? 예. 마음속으로 정말 그런 거예요? 예. 그거는 와. 메이지 시대 이후 45년까지의 일본의 학교 교육이 네. 살아있는 신으로 네. 그렇게 가르쳤고 그래서 46년 1월 1일에 네. 일왕이 그 인간 선언이라는 것을 해요. 네. 나는 인간이다. 그런 것도 선언을 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네. 나는 신이 아니다. 네. 인간이다라는 거 메가도가 요구해가지고 그래야 일본인들이 네. 더 메가도를 정확하게 달아올 것이다라는 게 다 있었던 거예요. 네. 그때 인간 선언을 잘 보면 그때까지의 일본의 교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하와
전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나하고 그러니까 일왕하고 당신들 국민들 사이에서 유대를 만들었다. 네. 이거는 틀린 것이다. 라든가 그리고 또 일본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다. 네. 라는 가르침이라든가 그래서 일본 민족이 세계를 지배해야 되는 운명을 갖고 있다. 아, 그런 것도 가르쳤습니까? 가르친 거예요. 계속 오. 그러한 내용들은 호구다라는 것을 네. 발표하면서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나하고 일왕하고 너희들이 국민들은 깊은 유대가 있는 것이다. 막 이런 것이 인간 선언의 중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신화와 전설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신 일왕을 믿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운명이 있다. 이렇게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걸 대다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겁니까? 예. 그 당시에? 그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감옥에 갔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신사 참배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도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러한 뉘앙스입니다. 예.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사, 네. 신사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일왕의 조산신 아마테라스. 그러니까 그 아마테라스에게 참배를 한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그 후손 일왕에게 참배하는 것이다. 예. 그 똑같은 것이었고 지금도 그들은 자꾸 해외에서 손님이 오면 아마테라스가 지금도 합사되어 있는 신사로 모시려고 해요. 아, 예. 그렇군요. 네, 그런 게 나쁜 습관이 있어요. 물론 안 가지만 네. 그래도 한때 이세 신궁에 G7 때 아베 신조가 6명 다 데려갔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산들은 모르잖아요. 이세 신궁이 뭔지. 그렇죠. 뭔지 몰라. 예. 그런데 갔더니 일본 신사 신궁의 중심 그곳이 일제 간점기의 중심 신사예요. 거기에 데려가서 G7. 그러니까 천황은 네. 기독교에서 예수님이나 뭐 그런 존재인 거군요. 말하자면. 네, 일제 간점기에는 천황은 예수나 부다나 무하메드 예. 이상의 존재다. 아. 이런 것도 계속 가르쳤어요. 그렇군요. 예. 실제 그랬군요. 예.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은 일본 국민들이 평화 헌법을 또 만들었잖아요. 그건 만든 게 아닙니다. 메가도가 그냥 준 거예요? 준 겁니다. 아. 메가도 사령부가 모두 기조를 만들어서 네. 그다음에 일본 내각이 그것을 약간의 수정, 네. 본질적인 수정은 아니고요. 네. 약간의 수정만 가해가지고 다 통과시킨 것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메가도 헌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 극우는 일본 헌법은 일본인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개정해야 된다. 예. 예, 다카이치도 그것을 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화 헌법을 지지하는 일본인들도 많은 거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평화 헌법을 없애자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없애자라기보다 그러한 세력이 한때 아베 신조 때 거졌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리 때문에 많이 아베파 의원들이 많이 낙선을 했고 네. 네, 그러나 다카이치라는 그 아베를 계승한다라는 사람이 촌리가 돼가지고 네. 이번에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지금까지 낙선된 아베파 전 국회의원들을 대거 다시 권천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지금 그 예상되어 있는 것은 거의 국회 중의원의 3분의 2 이상을 자민당하고 연립 여당을 갖고 있는 일본 유신회가 차지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의 편에 있는 네. 그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 숫자가 예를 들어 3분의 2가 된다. 네네.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일본 정치는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다카이치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헌법을 개정하겠다. 헌법을 개정한다. 예. 네, 일단 그거는 중의원 국회의 3분의 2 이상이 네. 찬성하면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은 국민 투표로 그게 50% 넘으면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하는 나라로 가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전도 개정하는 핵심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지금은 일왕이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죠. 네. 그곳을 국가원수로 바꾼다. 일왕을 국가원수로 정확하게. 예. 그거는 45년까지 그랬습니다. 국가원수면 실질적인 힘을 가진다는 네. 것을 뜻하나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군수권자가 되는 거죠. 군 통수권자. 예, 예. 아, 일왕이 통수권자가 된다고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은 계엄령 조항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그것을 긴급사태 조항이라고 하여서 네. 신설을 하겠다. 아하. 그러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쟁 준비네요, 일종의. 예, 예. 네. 한국의 계엄령도 이게 그 대통령이 선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국회가 그것을 무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 조항에 국회가 이거 제동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자민당이 만든 헌법 개정안에서 약합니다. 예, 그냥 그래도 잘 손댈 수 없다. 예,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 그냥 보고한다. 그 일왕이 네네네.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다가 보고하면 이게 오케이. 알았습니다 하고 예, 그냥 예. 계속 가는 거군요. 네네네. 물론 이것은 논의가 될 거예요. 한국에 계엄령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그 논의가 네. 앞으로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계엄령을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든다라는 것이니까. 네, 그 다음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위대를 전식 일본군으로 바꾼다. 이 세 지금은 가지입니다. 군대가 아닙니까, 자위대는?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고 그냥 자위대. 그러니까 경찰인가요? 경찰이 아니라 전수방어라고 해서 네. 그냥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다. 네. 그때만 지키기 위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 부대 네. 이를 뿐이고 이것도 헌법에는 그러한 부대도 가지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전력도 가지면 안 된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에 없는 부대군요. 없습니다. 자위대는. 그래서 현재까지는 자위대는 위헌이다라는 헌법 위반이라는 선고 결과는 2심 전도까지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본의 대법원은 마지막은 이거는 행정 쪽에서 판단할 문제다라고 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에서는 아예 판단을 안 했군요. 마지막은 그랬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그래 1심, 2심은 위헌이다라는 것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헌법에서는 어떤 전력도 가지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병화 헌법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메가도가 그러니까 일본군이 너무 끔찍한 군대였기 때문에 군대 가지면 안 된다라는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이거 일본국 헌법 제9조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것도 바꿔서 이제 정규 군대를 가지고자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인 거죠. 예. 네, 그렇군요. 예.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쟁화 되는 계엄령 네. 조항하고 또 전쟁 상태가 되면 최고 통수권자가 필요하니까 일왕을 그런 식으로 국가원수로 바꾼다. 국가원수. 예. 충격적이네요. 다 이런 식으로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타카이치는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씩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하나씩. 그러니까 갑자기 일본군을 찬설한다라기보다 긴급사태 조항. 그러니까 계엄령이라고 하면 조금 충격적이니까 오히려 그 긴급사태 때 신속하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제재를 만든다. 그러니까 긴급사태 조항부터 먼저 만듭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 선고하면요 몇 번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식으로 계획이 다 있습니다. 예. 근데 2012년에도 중국하고 한번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죠. 예, 2012년입니다. 12년. 네. 네네네 예.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센카쿠 열도 네네. 그쪽이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중국이 그거 우리 네. 섬이야라고 네. 하니까 이제 그게 영유권 분쟁이 생겨서 일본 정부가 그 섬을 사들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오히려 사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먼저 사들였습니까? 예, 먼저 국유화를 해버린 것입니다. 일본이 그 이전에는 그 민간이 보유하고 있던? 민간인 것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이거 센카쿠요르도는 중국 곳이라고 해도 일단 민간 곳이기 때문에 네. 아주 강력하게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그러나 국유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게 더 중국 쪽에서는 강하게 중국이라는 첨부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 센카쿠 열도 거기는 어떻게 일본 섬이 됐어요? 서로 자기네 거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예, 헷갈리더라고요. 마지막은 네. 1972년에 오키나와가 그때까지 그 미국의 통치 하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 미국이 이 닉슨 시대였는데 네.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돌려주겠다라고 네. 하면서 그 오키나와 연도, 오키나와의 포미 예. 속에 센카쿠요르도를 포함시켜서 일본에 반환시킨 것입니다. 아, 네네. 오키나와가 포함된 그 열도 네. 섬들로 쭉 연결돼 있는 그 네네네네. 전체를 다 일본으로 넘긴 거군요. 예, 그러니까 오키나와라고 하면 오키나와 섬뿐만이 아니라 네. 그 어떤 포미가 있습니다. 네, 예. 그거 전체를 일본 것으로 미국이 인정을 한 것이 오키나와 반환입니다. 아, 그게 1972년입니다. 2년이요? 네. 근데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단 예. 말인가요? 그때는 그 중국 이상으로 대만이었습니다. 네, 대만. 예. 사실 처음은 이 문제는 대만하고 일본의 문제였습니다. 센카쿠요르도 문제는. 왜냐하면 대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만이 이 미국 닉슨 정부에게 즉 그 항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닉슨 쪽에서는 대만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여서 이중 플레이를 합니다. 아, 애매하게 갔군요, 예, 미국이. 이중 플레이라는 것은 시정권은 일본에 인정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시정권, 행정적으로 뭔가 할 수 행정을 하는 권한. 네. 있다라는 것은 일본에 인정하지만 네. 영토권은 당신들이 주장해도 된다. 대만이 주장해도 된다. 예. 그 그러니까 무슨,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영토라는 영토권은 당신들의 것이다. 네. 그러나 표면적인 행정적 권리는 일본에 준다. 네. 이거는 완전한 이중 플레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보통 시정권이 있으면 영토권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 미국이 구역책이죠. 네. 구역책으로 그냥 나누어서 대만한테도 권리를 인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네. 네. 그러니까 센카쿠요르도의 기본적인 영토권은 중국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가지고 그 서로 근거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문서를 발견한 사람이 일본의 교수였어요. 그렇습니까? 일본 교수가 네.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 일리가 있는 것이다. 네. 닉슨 정권이 장난쳤다라는 그렇네. 것으로 발표를 했어요. 예. 영토권은 중국 대만에 중국 있고 대만, 네, 행정권은 일본이다. 일본에 있고. 예.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런 것을 그러나 보통 분들은 잘 모릅니다. 네, 저도 전혀 몰랐는데요. 예. 예. 예, 보통 그 일본이 그냥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거기에 중국이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 정도인데 뿌리가 좀 깊은 문제이기도 그렇군요.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이 반발을 해서 중국이 일본에다가 히토류 수출 네네. 금지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도로 걷어들였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그 중단- 이후에 네. 아베
신조 정권이 시작돼가지고 네. 2012년 12월부터 처음은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네. 아베 전 총리를 절대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아하. 그게 3년 정도 갔는데요. 네. 그러나 2015년 에이펙 회담에서 네. 시진핑하고 아베 신조가 만나게 됩니다. 네. 이유는 일본 정부가 센카교류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라는 네.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아하. 이게 이견이라는 것은 이견이 의견 차이라고 네. 해서 국제법으로 말하면 이거는 양쪽의 주장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센카교류도는 일본 것이라고 완벽하게 계속 완고하게 주장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중국 쪽의 주장도 인정한다라는 국제법적의 말입니다. 이견이 있다. 예. 네, 근데 실효 지배는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이게 국제법의 용어이기 때문에 알기가 좀 어려운데 네. 이견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그 듣고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게요. 예. 이견이 원래부터 있었잖아. 있었던 거 아닌데 그거 지금 말해서 뭐가 달라졌냐라는데 그러나 그거는 국제문서에 남게 되면 정확하게 센카교류도에 대한 권리를 일본이 인정해 주었다. 네. 그래서 시진핑이 만나준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건을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나 이런 데에 가면 어떤 판결이 나올지 아직 알 수 없는 거네요. 알 수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런 게 좀 있고 그러나 그 일본은 그 이후에 다시 히토류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네. 라고 생각하여서 먼저 히토류를 리사이클하는 시스템을 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자급자족을 꽤 합니까? 히토리 자급자족을? 지금은 그거 100% 가동이 되어도 40%까지는 40%.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니까 60%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2년까지 100%를 다 중국에서 도입했다면 네. 지금은 60% 정도만 중국에서 오고 40%는 자급자족할 수 있다. 아직은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네. 중국하고 일본의 관계가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리사이클은 10% 정도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100% 하면 40%까지 리사이클로 준당할 수가 있다. 지금은 그거 다시 시작한 거죠. 중국하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되면 그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러나 얘기군요. 60%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히토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그건 미나미 도리섬이라고 일본 요르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도쿄에서 1800km 정도 떨어진 섬이 미나미 도리섬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히토류가 많습니다. 치하에 그 해저에 그거 최근에 조사선을 보내서요. 그 치하 6,000m에서 인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히토류가 지하 6,000m면 그에 할 수 있는 기술은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성공시켰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1년 정도로 제품화가 가능한지 이것을 확실하게 조사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거 가능하면 공장 제품화 할 수 있게 올해는 그러니까 공장까지 만들어서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내년부터는 하루에 350톤 이상 인양해가지고 히토류를 자체적으로 생산한다. 이런 식으로 물론 1년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뭐 예를 들면 베트남라든가 거기도 히토류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하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베트남하고의 관계를 즉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캐나다하고도 그렇고요. 그 캐나다는 미국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아졌는데 그리고 영국하고도 영국은 요새 미국하고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굉장히 영국하고 미국은 거의 하나였는데 굉장히 괴리가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태리도 그렇고요. 필리핀 이러한 나라들하고 계속 그 히토류 공급의 합의 공동으로 대처하자.
한다라는 것을 거의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현재는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대중국 대책을 세우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히토류 얘기가 나왔고 기왕 이제 경제 문제로 들어가니 네. 금리 이야기 좀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이 거의 한 20년 넘게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 일본 은행이. 예. 그 제로 금리라는 게 뭔지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예. 은행에서 돈 빌릴 때 그러면 제로 금리로 돈을 빌립니까? 아, 이것은 그 일반 국민들이라기보다 네. 시중은행이 그 중앙은행에게 돈을 맡기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금리가 제로 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였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일본 중앙은행에 돈을 맡길 때 그렇군요. 오히려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오히려 이자를 낸 것이었습니다. 시중은행이 우리 돈을 그냥 맡기니까 보통 때는 그냥 시중은행에 중앙은행이 이자를 줘야 합니다. 네. 예, 그러나 반대였던 거예요, 일본은. 예, 오히려 돈 맡기는 보관료 내고. 예, 보관료 내라.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하나의 전략이고 일본 중앙은행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기지 말고 민간에게 대출해줘라. 대출을 해라. 네. 그 뜻이었습니다. 그럼 시중은행의 보통 우대금리 같은 거는 어느 정도 했었어요? 금리가? 아, 금리가 그거는 그 굉장히 그 여러 가지가 물론 네.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먼저 개인이 돈을 맡기면 네. 보통 예금은 0.01%라든가 이건 아무것도 금리, 예. 금리가 없네요. 없어요. 이자가. 예, 그 개인도 그냥 보관한다라는 예. 그냥 개념이었고 그런 거였군요. 예. 뭔가 그 돈을 오히려 대출을 받을 때 네. 개인들이 네. 그때가 역시 1%라든가 1% 이하라든가 네.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외국에다가 투자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네요. 그게 엔캐리 예, 엔캐리요? 트레이드라고 네. 해서요. 엔캐리 트레이드는 해외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네. 일본 사람들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외국인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이 일본 은행에 와서 돈을 빌려서 돈을 빌려가서 너무 금리가 싸니까 네, 네. 그렇게 하고 또 금리가 높은 해외 자산으로 네. 투자하는 이게 엔캐리 네. 트레이드였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인들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인도 그렇고 뭐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들도 예.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다른 네. 나라에 투자하는 그런 엔캐리 트레이드 투자를 많이 했는데 네. 지금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죠. 예, 올렸습니다. 0.7%? 예, 0.75가 됐는데요. 네. 원래는 거의 제로였는데 제로였습니다. 예, 그것을 1년 조금 넘었는데 0.25로 올리고 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0.5로 올리고 어허. 그리고 지난해 말에 네. 0.75로 올렸습니다. 네. 이거는 속도로는 30년 만에 엄청난 빠른 속도로 예. 이렇게 금리를 그 아직은 0.75라고 해도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렸습니다. 왜 올렸습니까? 30년 동안 그냥 제로금리다가 그것으로 부작용이 너무나 많이 부작용이요. 나왔던 것입니다. 먼저 지나친 엔조가 되어서 결국은 그 수입품의 네.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죠. 엔조의 경우는 수출을 할 때는 괜찮은데 네. 그러나 일본은 수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원자재라든가 네. 그리고 뭐 원유라든가 다 수입이에요. 예. 에너지 같은 것은 다 수입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 경제 특히 네. 서민 경제를 굉장히 압박하게 되어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물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중앙은행은 많이 고민을 했지만 네. 금리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예.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제로금리 때 대출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다가 투자해 놨던 것 그 사람들은 좀 난감해졌겠는데요?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아니게 되었다. 이게 그 방향이 좀 바뀌었다라고 해서 모든 그러한 트레이드를 청산해서 N을 사서 그거 했지 않습니까? N을 또 바르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군요. 다른 그
방법을 생각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더 엔조가 되기도 했어요. N을 받았기 때문에. 네. 네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때 특히 지난해 8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천산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세계의 뭐 주식 시장이라든가 많이 좀 혼란스러운 상태에 한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밖에다 투자해 놓은 것들을 거기서 주식 같으면 팔아버리고 네네네네.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네네. 거였죠, 돈을. 회수하는 움직임이라든가 예. 그런 것이 갑작스럽게 네. 움직이기 때문에 네. 한때 혼란이 좀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계속 간다면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돈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네네. 많이 써야 되고 일본 정부도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방위비라든가 이런 거 늘리고 네. 그러려면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금리가 높으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다카이치가 자민당 총재, 그다음에 일본 총리가 네. 되었을 때 일관되게 이야기한 것은 돈을 계속 부르겠다.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국채를 많이 발행하겠다. 예. 그리고 엔조 정책을 추진하겠다. 네. 재정을 동원시키겠다. 네. 지금 안 된다라는 것을 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파가 아닙니다. 다카이치는 재정을 완화시키는 재정 완화파. 아, 재정.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재정 괜찮습니다. 완화파. 이거는 아베 신조하고 똑같습니다. 아, 아베노믹스가 돈을 풀겠다. 네. 돈을 부르겠다. 네. 엔화를 계속 직원하겠다. 예. 이게 그러니까 아베 신조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 예. 그래서 다카이치 사나에니까 네. 사나에노믹스라고 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나 그러한 말을 들으면서 아무래도 국제 금융 시장이라든가 네. 일본에 안 좋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다카이치도 지금은 대놓고 돈을 계속 부르겠다라든가 그 엔조로 계속 하겠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앙은행하고 이 다카이치 행정부하고 충돌은 없습니까? 서로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달라요. 네. 그거는 이시바 정권 때부터 그랬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일단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네. 먼저 갑작스럽게 금리를 인상하며 서민 경제도 대단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네. 아무리 지금까지 저금리였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려운 기업도 많고 가게도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개인 파산 네. 혹은 여러 중소기업들의 파산, 네. 도산이 이어질 것이다. 그런 좀비 기업이 많습니다. 예. 일본에 좀비 기업이 많죠.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 풀어서 막 살려놓은 거죠. 억지로 네네네. 억지로.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보통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서 너무 그러한 재질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네. 개인도 기업도 돈을 빌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그런데 문제가 그런 거죠.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냥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기업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은 굉장히 몸을 가까서 해야 되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스스로 구조개혁, 혁신 네. 이런 거를 안 안 했단 했어요. 말이죠. 예. 그래서 뭐 IT화, AI화 네. 이거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안이하게 네. 대처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 거, 네네. 그것이 경제 정책 때문인가요?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원래부터 변하는 걸 싫어하는 건가요? 저는 그 공항에 내렸을 때 제일 충격받은 게 공항에 일하는 공무원들의 입고 있는 옷이 마치 1970년대 우리나라 그 저 철도 공무원들 옷 같아서 와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고 기업에 네.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 공기업이라고 하면 네.
아무래도 서민들의 눈이 네. 대단히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공기업이나 그런 데가 돈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거 보이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옷 같은 것도 많이 바꿨는데 네. 그래도 안 바뀌었다고 그냥 보여줘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쇼예요. 아, 정말요? 예, 쇼 부분이 많습니다. 오. 예, 물론 그 실제로 절약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있지만 네. 그러나 눈에 띄게 멋있어졌네. 그거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 그 일본 문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일본 문화 중에는 예를 들면 아주 큰 집에 살지 않는다. 네. 그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 촌이라고 해도 굉장히 작은 집에 살고 있더라. 예. 그러니까 그 존경 받았다. 아. 예. 그게 중요한 덕목이군요. 예, 예. 일본인들에게. 예. 검소하다는 게. 그렇죠. 검소하니까 일단 아주 최소한의 존경을 받는다. 네. 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 버리면 네. 뭔가 좋은 것을 해도 사람들이 인정 안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일본 정부나 일본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좀 산업 쪽으로 넘어가서요. 예. 일본이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세계 최강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당할 데가 없었을 것 같은데 네네. 그 당시에는.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한 10년 만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가장 그 큰 이유 중 하나가 네. 미국하고의 그 미일 반도체 협정이죠. 네. 이게 1986년하고 91년에 네. 맺었는데 기본적인 것은 그 일본 반도체 가격을 올려라. 네. 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일본 내에서 외국의 반도체를 20% 이상 써야 된다. 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굉장히 부담이었죠. 네. 일본으로서는. 왜냐하면 일본 반도체가 선능이 적고 저렴했기 때문에 네. 세계 단시 쉐어 50% 이상 갖게 되었는데요. 네. 그것을 또 미국 쪽에서 올려라 가격을. 아, 예. 값을 올려라. 값을 올려라. 그리고 또 외국산 반도체 사실상 그 미국산 네. 반도체를 20% 이상 일본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아, 20%라고 예. 하는 그게 네네. 의무 비율이 있군요. 의무였습니다. 네. 사실 일본은 패전국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미국이 말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네. 그런 경향은 아주 강합니다. 네. 네, 한국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 독일도 패전국이었는데 독일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독일은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일본은 오히려 그 메가도가 일본이 냉전이 시작돼가지고 네. 일본을 상당히 키웠어요. 네.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네. 사실 메가도 때문에 군대가 없어졌는데 네. 메가도 때문에 또 자위대가 생겨요. 아, 예, 그러니까 단지. 일본으로서는 미국의 은혜를 입은 네, 셈이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모든 면에서 미국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네. 콘센서스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때도 모든 것을 수용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그거만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독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네. 여러 산업 어떤 회사가 어떤 산업적인 것을 하고 있으면 그중 일부에 불과했기 때문에 네. 반도체에 대고 투자하는 그저 아니었던 거죠. 네. 예. 그런데 중국이나 한국, 뭐 한국의 네. 삼성이라든가 네. 이런 것은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대만도 마찬가지고 대고 투자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정부의 보조금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조금이 그 아니라 재벌 구조 내에서 네네네. 반도체에다가 네. 투자를 몰아주지 않았었다. 예. 네, 그렇군요. 또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그런 협정도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가 아닌 곳에 투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그렇군요. 식으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그러니까 기피를 했군요. 나중에. 네네네 나중에.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D램 같은 것도 네. 고성능 그리고 약간 비싸더라도 네. 굉장히 좋은 성능이 있으면 네. 팔린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요. 계속 성능을 좋게 만드는데 집착을 한 거군요. 예. 아. 네 그러나 세계의 흐름은 맞아요. 뭐 조금 써서 고장나도 그 저렴하면 다른 거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PC 같은 거는 네네. 뭐 3, 4년이면 다 그러니까. 교체를 할 건데. 그런데 굳이, 일본은 이런 거예요. 25년간 사용해도 고장나지 않는 D램이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데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를 가지고 PC를 만들어 네. 놓으면 한 3, 4년 쓰고 또 바꿔버릴 그러니까. 텐데. 그래서 이것은 장인 전신의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면. 장인 정신 때문에 오히려 오히려. 시장을 잃었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계의 흐름을 이끌을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산업 구조가 수직 구조. 네, 수직 구조. 네. 예. 그러니까 설계 그리고 생산 판매 네. 이것을 하나의 회사 안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예. 처음은 그게 효율적이었는데 네.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비용의 문제라든가 네. 또 다른 그 업체라든가 세계의 흐름이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은 그 설계하는 회사는 설계만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수평적인 구조로 세계는 가고 있는데 수직 구조에 고집했기 때문에 네. 이게 오히려 피효율성 그리고 그 아주 코스트가 많다, 네. 높다. 네. 이러한 구조가 돼버려 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 흐름에서 뒤져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소재, 부품, 네. 장비 이런 거는 여전히 일본 강하죠. 기업들이 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부장은 전체적으로 봐도 아직 세계 시야의 70%는 갖고 있다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가공은 못하는데 소부장은 왜 그렇게 잘합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를 만드는 곤작 기계라든가 네. 이것은 독일하고 일본. 네. 예. 그건 장인 정신 가지고 하는 건가요? 예, 그거는 투자한 시간이 아주 긴 것입니다. 네. 옛날에 그러니까 일본의 메이지 시대 100년쯤 전은 네. 오히려 곤작 기계 같은 거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기계. 네. 예. 이런 것을 일본이 먼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길군요. 예. 그러니까 100년 이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의 절대 강자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곤작 기계도 네. 일본 제품이 대단히 많은 거죠. 예. 한국은 아직 역사가 짧군요. 예, 공작 기계를 그렇습니다. 만들거나 하는 곤작 거. 기계를 만들 수가 있는 회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수익이 좋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은 그쪽으로 힘을 주지 않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일본은 소부장이 강하니까 네. 그쪽에 계속 주력해가지고 그냥 마지막 제품으로 만드는 데는 오히려 네. 대만이나 TSMC라든가 네. 한국의 삼성, 네. SK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거죠. 예. 그러나 그 중에서도 EUV 포토레지스트라든가 이런 것은 일본이 역시 거의 90% 이상의 세계 시야를 네. 갖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포토레지스트를 한국이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랬습니다. 그게 일종의 필름 같은 거죠. 사진 필름 같은 거. 네, 맞습니다. 예. 그러나 반도체를 만들 때 그리고 상당히 성능이 좋은 반도체를 만들 때는 네. 필수품입니다. 예. 이것을 얻지 못하면 네. 반도체를 혹시 만든다 하더라도 네. 상당히 기능이 낮아가지고 예. 안 팔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좋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EUV 포토레지스트라고 합니다. 네. 네, 그것은 사실상 일본이 90%에서 100%의 셰어를 현재까지만 해도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중국의 히토류를 네. 일본에 주지 않겠다라고 네. 할 때 이것을 일본은 오히려 반대로 중국에 주지 않겠다고 아하. 물밑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약간 겁을 주는 네, 뭐 서로 그런- 하고 있는 거죠. 예. 중국은 공개적으로 하지만 네. 일본은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네. 사실상 네. 지난해 12월 중반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은근히 요거 좀 손볼 수 있어. 뭐 이런 예, 예, 식이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요구하면 금방 수주를 해줬는데 네. 지금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심사 기간 같은 걸 두고 뭐 네네네. 그런 모양이군요. 이게 2019년에 아베 신조가 한국에 했던 방식하고 똑같이 아. 다카이치는 중국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베 신조가 그때 수출 규제를 한국에 했을 때 한국 안에서 국산화 네. 많이 힘을 실어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 안에서 포토레지스트를 만들 수 있는 그 회사가 3개 정도 생겼습니다. 네. 새로 생겼습니까? 새로 그때부터 쭉 그러니까 7년간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네. 이미 보통 쓰는 포토레지스트는 쓸 수 있는 단계였습니다. 네. 그거는 빨리 개발했습니다. 하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네. EUV 포토레지스트는 대단히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난해 말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가 개발에 성공했다. 아하. 예, 그리고 SK도 최근에 이거 생산에 착수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거 대량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은 일본 다음 예. 그 한국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본이 무슨 뭐 일이 있을 때 포토 레지스트 같은 걸 가지고 너희 수출 안 해줄 거야 뭐 이렇게 겁을 그렇게 준다든가 안 되겠군요. 이제. 한국에는 못 돼요. 네. 네. 한국에는 그때 했는데 국산화를 네. 다른 두 개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아, 한국이. 그렇군요. 근데 그렇군요. 일본이 볼 때 중국은 아직이다. 네. 그래서 무기화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 다카이치가 만났을 네. 때도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무기가 없어. 일본이 무기가 없어. 잘못하면 역습으로 당해요. 예. 일본이. 그러니까 악수할 수밖에 없어요. 아, 같이 드럼도 치고 뭐 예, 그러니까요. 이거는 네.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는 반도체 생산 부분에서는 한국이 일본 저리 가라. 네. 일본 그 오히려 비교가 안 되게 한국이 잘하니까 그러니까 HBM 같은 거는 아주 독보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일본 쪽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아. 한국에 대해서. 예, 입장이 바뀌었네요. 예, 바뀌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예. 그런데 그 일본에 대해서 또 제가 궁금한 게 왜 일본에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게 없을까?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손정희라는 소프트뱅크 사장 네, 있지 네. 않습니까? 예. 손정희가 최근에도 말했는데 네. 일본에서 특히 AI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정말요? 예. 물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네. 뿐이지만 그만큼 IT는 조금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네. 사람들이 꽤 나타났는데 그러한 디지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낮아요. 그 어떤 책을 보니까 일본서는 주민등록 등본, 호적 등본 뭐 이런 것들이 고향까지 가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그렇습니까? 요새는 그것을 조금 개선해가지고 네. 편의점에서 그러니까 편의점이 운영하는 시간에는 돈을 내고 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이제 됐군요. 예, 편의점에 팩스로 네.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팩스로 받아요? 예, 어. 팩스로. 그러나 다른 거 그러니까 파일로 받거나 이런 거 아직은 못 돼요. 일본은. 아.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후진국이고요. 그리고 한국은 그 집의 PC에서도 충분히 여러 예. 가지 문서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나 일본은 그 아주 기초적인 문서만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문서는 아직은 고향에 가야 합니다. 근데 그 기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을 아닙니다. 텐데. 기술은 있는데 네. 하나의 문제는 아무래도 주민번호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럴 때는 네. 일본은 100% 주민번호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하. 일본은 주민번호 체계가 없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도 마이 넘버라는 것을
그냥 신청한 사람에게만 치고 있지만 아직은 70% 수준이고 30%는 절대 만들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치면 일본 정부가 나를 감시할 것이다. 아하.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한국은 뭐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건데. 예, 다질 필요도 없었고 네. 근데 일본은 갑자기 생기니까 네. 이거는 뭐 미국 영화라든가 그런 거 보면 다 그런 번호 체계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라는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일본인들이 꽤 많아요. 30%. 그거는 코로나 이전에는요 50%가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마이넘버가 있어야 여러 가지 뭐 백신 주사라든가 그런 거 빨리빨리 되니까 네. 그래서 20%는 그때 해서 70%가 됐는데 그래도 30%는 아직도 거부하고 있어요. 국민이 싫어하는군요. 싫어하는 거죠. 디지털화를. 네.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아날로그 사회에 좋은 점이 있다. 네. 오히려 우리도 뭐 디지털 사회에서 좀 피곤하다라고 생각하면 약간 시골에 가서 느긋하게 온천이나 들어가서 좀 며칠 쉬고 올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레트로풍이라고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다 그런 데가 많아요. 예. 근데 한때는 일본에 그 여행하면서 부러웠던 게 100년 가게들 있잖아요. 100년 예. 식당, 200년 네. 식당 이런 네. 거. 야,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저러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인들은 똑같은 맛을 100년 동안 먹으라 그러면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본은 그런 것이 하나의 가치로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거는 메이지 시대 네. 150년 전부터 있는 가게이고 네. 이 빵은 네. 그때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면 그게 또 브랜드 가치가 그렇군요.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예. 영국 사람들이 옛날 거 좋아하듯이 네네네. 일본 사람도 그런 게 있군요. 예. 네. 물론 그 중간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현대인들이 먹을 수 있게 조금씩 그 개선, 네. 개량했을 거예요. 네. 네. 그래도 그냥 100년 전의 맛이다. 그런 식으로 그냥 브랜드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런데 저는 그 제 대학 다니고 뭐 그럴 때 생각을 해보면 그 서울에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게 정말 많았거든요. 네네. 온갖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 예. 게. 그렇죠. 그래서- 패밀리 레스토랑은 일본은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본에서 온 것도 네. 아마 그때 한국에 꽤 있었을 겁니다. 네. 네네. 그러나 다 한국에서는 그런 다 없어져 버리죠. 예, 그런 것은 뭐 유행이 지났고 네. 일본은 지금도 그게 네. 그대로 남아 네. 있습니다. 그런 게 문자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일본 히라카나 가다카나 하고 이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하고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예. 쉽다 어렵다 뭐 이런 차이가 네네. 있나요? 먼저 일본의 글자라든가 일본의 문장, 네. 일본어 자체가 네. 이거 디지털화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고 그럼 타자는 어떻게 칩니까? 이게 키보드. 타자는 영문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카라고 하면 네. KA 네. 그렇게 치면 그 카라는 일본 글자가 나오는 스타일.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먼저 일본 히라가나 키보드가 있어가지고 네. 카이면 카를 그냥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도 이거는 히라가나인데 가타카나로 바꿔야 될 때도 있어가지고 외래어는 가타카나로 네네. 쓰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가타카나로 바꿔야 돼요. 네. 근데 그것도 한자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한자로 바꿀 때도 다시 예를 들면 가게라고 하면 일본에서 미세잖아요. 네. 그거 미세라고 히라가나로 치고 그다음 그 한자로 계속 바꿔야 되는데 변환을 따로 또 해줘야 되는군요. 예. 그리고 가게라는 같은 발음에 다른 한자들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선택하는데 도 시간이 걸리고 예. 네. 타자치기가 참 어렵겠네요. 예. 네, 젊은 세대는 한자를도 그렇게 옛날에처럼 아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신경 써서 이게 뭐였지라고 하면 사전 봐야 돼. 근데 그렇군요. 한글은 그 먼저 발음하고 이게 표음
글자이기 때문에 네. 이게 타자해가지고 그러한 문자 자체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네. 연결되어 있고 일치하잖아요. 예. 발음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이제 타자도 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기자들이 일본 말로 취재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기자들이 예. 그렇게 해서 뭐 쓰고 있으면 계속 이야기는 가고 예. 이게 기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 가서 이렇게 칠 수도 없어요. 이게 어려우니까. 그 치고 있는데 말하는 사람은 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조금밖에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연필을 써야겠네요, 펜으로. 예, 펜으로 속기라는 것을 일본에서 개발했습니다. 네. 이거는 한자도 아니고 히라가나도 아니고 가타카나도 아니고 최사의 기자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기자들만 쓰는 언어가 있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뭔가 그 기호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 해야만이 이게 기사를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요새는 그 녹음한대요. 네. 그래도 녹음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녹음한 거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안 좋은 거예요. 그 디지털화하기가 굉장히 네, 불편하고. 디지털화하기에 일본어가 굉장히 어려운 언어라는 거 일본 사람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서울이나 이런 데 와서 느끼는 느낌은 어떤 겁니까? 이게 여기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세상에 왔다 뭐 그런 느낌? 그런 것보다 아무래도 그 K-팝하고 네. 그 K 콘텐츠, 한류 드라마 네. 그런 영향으로 한국을 먼저 좋아하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실제 서울이나 부산이나 네. 견주라든가 보고 싶다. 실제적으로 한국을 느끼고 싶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인데 그러면 한글도 좀 알아야 된다. 네. 라고 하여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 한글이라는 것이 합리적이다 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90년대 이전 80년대 이때까지는 J-팝이라고 하는 게 네네. 널리 맞습니다. 퍼졌었잖아요. 네, 꽤 유명하고. 맞습니다. 거기 걸그룹도 많았었던 것 같고. 오히려 그쪽으로 갔어. 예. 일본에 가서 그 한국 가수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 말로 네. 자신의 노래라고 해도 일본 말로 바꿔서 노래를 네.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또 한국 곡인데 일본어로 바꿔서 노래하니까 네. 일본에서는 그것도 J-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보아라든가 보아. 예. 예. 막. 사실 조연필도 많이 일본에 가서 돌아요 부산항에 일본 말로 불렀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거 일본 사람들이 일본 노래라고 착각을 하죠. 아, 예, 그렇군요. 뭐 개은숙이라든가 많았어요. 예. 예, 다 일본 말로 다 노래하니까 다 이게 새로운 그 J-팝의 그 새로운 범주다 그 정도로 생각했죠. 근데 K-팝이 요즘 이렇게 잘 나가고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거는 뭐 네네네. 전 세계적으로 네. 지금 뭐 신드롬이고 그런데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일본인들이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겠어요. 그거 우리한테 다 배워간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금 나이 많은 세대는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 그 이러한 한류의 본격적인 시작은 겨울연가, 배현준, 네. 제주의 예. 2004년에 일본의 대대적인 히트죠. 네. 예, 그때부터 20년 이상 지났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었어요. 예. 그 이후의 세대들은 오히려 그때 30대, 40대 여성들이 겨울연가를 엄청나게 좋아하게 돼가지고 배현준의 예. 팬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그 어머니들은 그 이프도 한류 콘텐츠의 팬이에요. 즉 현재까지. 예, 그때의 K-드라마 재밌다. 네. K-팝도 굉장하다라고 네. 해서 그런 여성들이 이제 어머니가 됐죠. 네. 예. 네, 그러면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아이들은 어머니하고 함께 태어났을 때부터 K 콘텐츠에 빠진 것입니다. 아하. 2004년 이후에 그러한 K 콘텐츠에 많이
옆에 본 네. 그러한 세대가 지금 20대 또 30대 초반이잖아요. 네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K 콘텐츠 일본 안에서 네. 견인하는 세력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어떤 나쁜 감정이라기보다 네. 한국이 이러한 콘텐츠 부분에서 선진국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일본에 가면 그래서 오히려 일본 말하고 한국말을 섞어서 쓰는 그러한 세대가 이런 세대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앞으로 더 커서 한 10년 후, 20년 후 되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사이가 상당히 좋아질 수 상당히 있거든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문화적인 부분에서는요. 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한국말을 쓰는 거죠. 네. 그 진짜라든가. 예. 정말 그래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일본말은 혼또인데 네. 진짜 그렇게 기타 많아요. 예, 일본말하고 한국말을 섞어서 하는 것도 꽤 많습니다. 흥미롭네요. 예, 예. 네. 그런데 그 2004년 그 무렵 그러니까 배용준 겨울연가 막 열풍이 불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 면세점 보면 일본 사람들 굉장히 많았는데 네. 요즘에는 없더라고요. 아, 예.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한국의 관광업의 네. 하나의 문제점은 그러니까 한류 팬들이 한국에 많이 몇 번이나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한 번 와서 다 들러보면 그다음 두 번째까지는 온대요. 네. 그러나 그때는 그 예를 들면 콘서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다라든가 예 저번에 면도에 왔는데 가게가 없어졌더라라든가 이게 그런 네.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 그게 중국 사람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중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일본 사람하고 같은 반응을 보여가지고 오히려 그 코로나 때에 중국은 중국 안에 관광지를 엄청나게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이나 한국에 가는 것보다 중국 안을 여행하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고 그렇군요. 이런 부분은 관광 부분은 좀 더 한국 안에를 상품화 매력 있게 네.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새겨 들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주 긴 시간, 예, 호사카 유지 교수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셨어요. 저 네. 궁금한 점 많이 풀렸고요. 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예, 흥미롭게 들으셨길 바랍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